이제 요 논문은 뭐 이제 문학 논문도 아니고 역사 논문도 아니고 좀 이게 지리학에 관한 논문이라고 좀 보기도 어렵고요. 좀 성격이 애매한데 요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1616년에 이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노르와치가 나라를 세웠고 1618년에 이제 그 명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순이라고 하는 도시와 청하라고 하는 두 도시 성이 함락이 되자 명나라에서는 이제 깜짝 놀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도서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후금의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조선에도 군대를 보내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1619년 2월 달에 이제 군대를 네 갈래로 출발시켜서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 호투알라라고 하는 후금의 본거지를 그날 모여서 한꺼번에 공격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군대로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이제 동로군 동쪽으로 진격하는 군대에 조선 강홍립이 이끄는 1만 3천 명의 군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명나라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 명나라는 이제 중국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분공 합격 나눠서 진공하고 모아서 격파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후금은 합공 분격 군사를 모아서 한꺼번에 공격하고 따로따로 격파한다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후금의 군대가 3월 그러니까 명나라의 군대는 3월 1일 그다음에 3월 2일 잇따라 괴멸되고 조선군이 포함된 동로군도 3월 4일 날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이제 중국사에서는 사루 전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사에서는 이제 그 중에 조선군이 포함된 전투를 보통 심화 전투라고 심화 전투나 심화 전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한 조선군 뭐 한 8, 9천 명이 하루 아침에 하루 저녁에 몰살 당하고 4, 5천 명이 끌려갔으니까 그 사건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김영철 전이나 최측전 같은 소설들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조선군이 어디로 이동을 했고 어디에서 싸웠고 어디로 끌려갔고 어디로 피신해 있었는지 하는 그런 그 지리의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조선군이 관련돼 있는 지리 고증, 그러니까 지리를 고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쉽게 잘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PPT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짜봤고요. 노린말, 그다음에 이제 진문록. 그러니까 이 시간은 1619년 2월 28일에서 3월 6일까지 8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장소는 우모령이라고 하는 산에서 호투알라라고 하는 후금의 본거지에 이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연영성, 번개시와 무순시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요. 하나는 이제 그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불안 속에서 이제 진군했던 길이 어디냐. 그다음에 조선군 한 8, 9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 당하는 살육의 현장이 어디고 그것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지켜보던 일부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이 어디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받아서 끌려갔거든요. 김영철이나 최척이 그 포로인 거죠, 일종의 이제. 그래서 체념.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포로길에 대한 고증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진 중심으로, 사진과 지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저도 한번 참고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토론해 주신 권 선생님도 관련된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논문은 두 번째 논문, 왕종환이라고 하는 분의 환인현경 최대의 옛 전작이라고 하는 논문이 지금까지 나온 논문 중에 가장 책임 있게 유물과 문호를 총동원해서 이제 쓴 논문이고, 이 뒤에 나온 논문들은 사실은 한국인의 논문이나 중국 학자의 글들은 다 왕종환 선생의 글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수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네 군데 길인데, 하여튼 이 네 군데 그 말 양호 하여튼 이 세 군데는 완전히 이제 패배했고, 이염액이 이끄는 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달아나죠. 저희는 네 사람이 이걸 썼는데 이 정도까지 참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앞에 노란 부분이요. 저 창성 벽동에서 시작하는 노란 선이 우모령 이제 조선군의 진군동, 그다음에 저 불꽃 튀는 부분이 이제 전투 현장이고, 호투알라가 이제 그 후금의 두 번째 도성이죠. 왼쪽 서쪽으로 무순과 심양 등의 도시가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저는 여기 여러 번 답사를 했고, 2014년에도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고, 올해 요 논문 쓰기 위해서 이제 3월달에 3박 4일 동안 발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전황을 담은 기록은 가장 그 중요한 기록은 이민환이라고 하는 강홍립의 종사관으로 참여했던 분의 책중일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책중일록이 이 심화 전투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료로 활용되는 글이고, 저희 이 논문도 기본적으로 책중일록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을 보셔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책중일록에 나오는 지명,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의 이동 경로를 표현한 건데, 이거 길게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넘어가고요. 우모령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동안 넘었던 길인데, 근데 우모령 길을 저희가 이제 그 14년에도 답사를 하고 이번에도 답사를 해도 결국 두 번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한 3시간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 다 길을 잃어버렸고, 특히 이제 이번에도 눈이 위에 폭설 이제 3월 말에 갔는데도 이제 밑에는 이제 비가 내렸지만 위에 이제는 눈이 쌓여 있어갖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일제 시대 때 제작한 군사용 지도를 구할 수 있어서 우모령 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문에서는 여전히 이제 미해결인 상태로 남겨놨고, 다만 좀 이거를 풀 수 있는 단서는 지금 마련해 놓았는데, 그나마 이것도 이 발표의 작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모령길 답사하는 이번에 이제 그 오른쪽에 두 번 사진은 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모령 두 번 실패했는데 우모산 산신에게 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나중에 갈 때는 좀 우모산 신에게 좀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모령을 넘으면 우모체라고 하는 후금의 작은 군사용 도시죠. 그러니까 돌을 쌓고 목책을 쌓아서 만든 군사용 방어 시설인데, 이 채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이 후금의 본고지 일대에 많이 남아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린 게 아니고 2012년도인가요? 중국 CCTV에서 제작한 건주 여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화면의 일부를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모령 넘어서 우모체라고 하는 지점을 표시한 거고, 이것은 우모체 터에 남아 있는 돌무더기들 성벽터를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산이 우모룡이고 이제 이 조선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해 왔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이제 맨 밑에 이제 우모룡을 넘어서 우모체에서 이제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2월 28일은 어디에서 묵고 2월 29일은 어디에서 묵고 3월 1일, 3월 2일은 어디에서 묵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가 이제 책중일록에 서입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우모체 다음에 마가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마가체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검토한 장면에서 이제 일부 의견은 좀 회의적인 부정되었고 일부 의견이 이제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투 현장은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인 환인이라고 하는 오려산성이 있는 도시와 가까워요. 한 20km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제 진중에 나가는 도중에 계속 도원수인 강홍립은 조정에 장계를 보내는데 때로는 이제 이민환의 기록과 강홍립의 장계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오려산성은 굉장히 유명한 산성인데 이제 강홍립의 같은 경우에는 나온 그 조정에 올린 시계 내용 중에는 이 마가체를 오려산성으로 이제 잠깐 착각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투 현장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뭐 이쪽 이 지금 여기 색깔을 넣어서 표시한 것은 물줄기를 표시한 거고 지금 이게 점 찍어놓고 지명을 적어놓은 것이 이제 군사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란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제 옛날에 있었던 길 추정이죠. 사실은 명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군대가 1만 5천 명의 명나라 군대가 앞장서고 1만 3천 명의 조선 군대가 이제 뒤에 따라갔으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이 좁은 골짜기를 향해서 진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 부분 지금 이제 요 왕종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왕종환이라는 분이 조선의 전투 현장 조선군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밀하게 보증을 했는데 이분의 보증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조선군의 병장기들이 대거 출토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답답합니다. 시간은 빨리 가고요.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이건 이제 그 왕종환이라는 분이 추정한 이 전투 현장은 조선군이 좌우영 8,000명 내지 9,000명이 전사한 것은 여기일 것이다. 나머지 조선군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여기일 것이다. 이게 이제 왕종환이라는 분의 추정이고 저희의 추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km쯤 되는데 거기가 아니다. 이 부산이라고 하는 요 일대가 그러니까 조선군 나머지 중령이 이제 그걸 바라보던 지점이고 요 앞에 요 일대가 조선군이 전사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좀 정밀하게 따진다면은 적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3장의 주요 내용은 다 이 부찰 들판이 어디냐, 그다음에 나머지 조선군이 이제 그 바라보던 지점이 어디냐를 이제 고증하는 부분이고, 그 왕종환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를 조선군 이것이 여기가 전투 현장이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 조선군이 바라보던 곳이라고 추정한 가장 유력한 근거는 요 지점에서 조선군의 병기가 출토되었다는 겁니다.
70년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고철로 팔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답사한 결과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요 밑에 사는 분이 계속 두 번 연속 자기가 어릴 때 맨날 산 위에 올라가서 화살촉 같은 것들을 늘 주우면서 놀았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 주었는데, 이 증언만 가지고 저희 추정의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1937년도에 나온 환인현지의 부산이라고 하는 조에 이 일대에서 늘 이 대포라든가 화살촉 같은 병기들이 대거 출토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결론은 전투 현장은 이 지점이고, 나머지 조선군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던 현장은 부산과 요 일대가 아니냐. 이제 이것은 이제 거리도 감안을 하고 방위도 감안을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2번이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왕종환이라는 분이 추정하는 전투 현장은 여기이고, 저희가 추정하는 전투 현장은 이 지점인데, 이게 한 3km에서 4km쯤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설명 안 하고, 부산에서 이제 병기들이 출도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 이 부산 맞느냐? 근데 이제 그것을 입증해주는 1929년도에 나온 환인현지에서 실려 있는 지도를 준비한 거고요. 이제 증언 듣는 장면, 병기가 출토됐다. 그다음에 전투 현장은 여기다. 그게 아니라 부산이라고 하는 산. 그다음에 부산에서 바라본 벌판인데, 여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추정 근거 중에 하나, 이제 조선군에 들어와 있던 교일기라고 하는 명나라 유격이 투신 자살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추정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신 자살할 만한 절벽이 있는데, 다른 산에는 그런 절벽이 없었고, 이 부산이라고 하는 산의 양쪽, 이쪽과 저쪽 보이지 않는 면에 상당히 높은 바위 벼랑이 있었습니다. 부산 정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포로길인데, 포로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조선군이 한 8, 9천 명이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들판에 아직 시신이 수습이 안 된 상태로.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조선군 시신이 널려 있는 장면에 대해서 당시 이제 사라 포로로 잡힌 병사들은 애써 외면을 했겠지만은 이 지휘자라든가 기록을 맡은 이민환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정부는 최소한 그 현장에, 그 장면에 시선을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과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포로길이고요. 이것도 역시 포로길. 이 사진은 거의 전부 다 신춘호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가함령이라고 하는 포로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투알라성에 도착을 해서 심리 밖에 조선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강훈입을 비롯한 한 10명 정도의 지휘부들만 투알라로 누르하치를 만나러 갔는데, 이민화는 이 강훈입을 비롯한 조선인 지휘부들이 누르하치에게 이게 그 3고9배, 그러니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사투했는가, 이 부분만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변론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나머지 이제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조선군이 수용되었던 호투알라성 심리 밖이 어디냐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답사를 해봤더니 호투알라에 도읍하기 전에 이제 이 포알라라고 하는 첫 번째 수도가 있는데 한 5km쯤 돼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호투알라 아직 여기에는 이제 이 성에 근거지가 남아 있던 때이기 때문에 포로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만한 시설과 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 일대가 나머지 이제 한 4, 5천 명의 조선군이 수용 될 만한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인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별거 아닌 거라도 작지만 정확하게 몇 가지 사실들을 규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아라고요. 예. 여기까지고요. 뭐 저희 이 논의의 뭐 이제 질의 보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은 우리한테 남아 있는 기록, 역사의 사건, 몇 편의 문학 작품,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현장을 가서 뭐 확인하고 지도 찍고 뭐 증언도 듣고 문헌도 보지만 이러한 역사 기록이나 문학 작품이나 연구자들의 행위가 실제로 비참하게 죽어갔던 9,000명,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가족들, 그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 같은 것들은 그런 의심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의심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수 선생님과 여기 계신 또 김일환, 신춘 선생님 포함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심화 전역 400주년 되는 해인데 또 그런 것을 기념하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에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한 번 있어서 이 답사를 새롭게 했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진전된 것이 있어서 매우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2007년도에 발표하신 그 논문이 이쪽에 처음 답사를 갔다 온 그런 연구 결과를 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떤 이쪽 방면에 영향을 주었고 그 외에도 분명히 이것이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내용은 박형규 선생님의 심화 전투 지역에 대한 뭐 제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라서 일단 그거와 함께 또 글쓴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에서의 이야기는 평정선과 또 우무령 옛길, 우무채, 마가채, 심화, 또 부차벌판과 부산, 또 포로길, 조선군 포로 수용 지역이었던 이런 것들은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대체로 쭉 다 이런 연구를 이렇게 수용하면서 또 검토하면서 왕종원 선생이나 또 기존의 연구라서 대체로 뭐 1번, 2번 평정산 우모령 그건 또 알 수 없고 또한 우모체에 대해서는 또 기존의 의견을 좀 더 수용했고 부차벌판과 부산을 좀 더 보완하신 것이 포로길은 수용했습니다. 이제 마가채 위치하고 이 또 심화의 지명에 대한 것 그리고 조선군 포로 수용지에 대한 것이 오늘 발표에서 새롭게 보충한 내용입니다. 마가채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발표문에는 분명하게 이제 써 있는데 이 지역이 통과하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키로수 몇 리에 있는 것인가를 이제 따지면서 왕종환 선생의 사도 화자촌 여기를 비정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논문에서도 이것을 추정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파악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조선군 포로 수용 지역인데요. 쓴 뒤에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전 이제 비아라성의 성터가 맞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그 정도일 것 같고, 근데 좀 더 보면은 한 4,000명이 넘는 조선군 포로가 있다고 할 때 어디에 수용되었을까를 좀 더 얘기를 그 뒤에도 할 얘기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 호투알라 성, 노송의 성 내와 성 밖에도
그 정도 인구가 살았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할때 이 많은 프로들을 어떻게 다 수용하고 또 관리했을까? 이런 거 치면 다 이런 민가에서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들 어떻게 최소한 한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을 여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을까는 좀 더 찾아보고 말하는 것이 심리학, 이성학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찾아보고 싶는데 조선군 포로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강홍립과 이제 그런 장수들 얘기 나오는데 4,5천 명은 기록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다 그냥 도망쳐서 들어온 건지 죽은 건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좀 더 앞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얘기에서는 제일 심화가 강이 아닌 어떤 그 지역명이라는 논쟁이 가장 흥미로웠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장 답사와 또 문헌 고증과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연구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얘기는요. 박현구 선생님께서 이제 기존에 이런 노동 문제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선생님이 무엇을 좀 더 밝혔거나 답하기를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방식과 글쓰기의 방식인데요. 전란의 현장이나 서사학 작품의 이런 모델을 연구할 때 현장 답사와 또 지리 고증을 통한 연구가 또 취할 수 있는 연구 방식 또는 거둘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선생님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선생님의 글쓰기 초점은 그래서 정확한 지지 고증을 하고 여러 텍스트의 정보와 현장에서 견문한 사실을 교합해서 역사적인 진실이 무엇이냐 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도 처음 얘기했지만 역사학도 아닌 것 같고 문학학도 아닌 것 같고 지리학 쪽에 가깝다고 했는데 지리학자는 또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제 선생님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결론 쪽에 보시면 역사학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또 우리 문학하는 사람도 별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현장에 이제 와보니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포로가 있었지만 좋은 정부가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감회를 표현해요. 제가 여기 그 문학지리학 연구의 방사성 이런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이런 문학지리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연구 방법을 이제 모색하면서 이 선생님이 하셨던 또 여기 같이 계셨던 분도 같이 있는데 했던 연구 방식에서 좀 정리하면서 이 선생님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텍스트를 분석하고 현지 답사를 통해 노정을 제고하고 관련 기록들을 지리의 근거과 관련하여서 흥과학적으로 보증하고 답사자로서의 감회를 서술한다. 2007년도 논문은 훨씬 강했고 오늘도 뒤에 그런 것이 좀 표현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지리 보증하는 사이에 식량 보급 제외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북록은 또 서로군인가 여기에 다 몰살당한 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명나라 지휘부의 정보나 리더십 부족 때문에 패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4,5천 명 프로들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끝에는 역시 역사와 문학 연구의 무상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의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일단 답사기와 비슷해요. 답사기와 비슷하고 이거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전 논문 쓸 때 이제 신춘 선생님 저기 뒤에 계신 분랑 같이 했는데 신춘 선생님 문화 콘텐츠 영상 사진 쪽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런 문화 콘텐츠 학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온 거니까는 오늘 봤던 지도 또 사진 또 사진의 배치와 활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신춘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문학 연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쭉 풀어쓰고 아니면 고증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보고 또 서사 무대의 현장을 봤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선생님 주로 감회 쪽에 많은 것이 있어요. 또 고증도 있고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쪽이 결합하니까 보여주기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학도 있지만 문화 콘텐츠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훨씬 보여주기에 효과가 글쓰기의 이런 인용의 교과처럼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런데 선생님의 연구 방법에서 이런 그 역사학, 지리학, 문학학 또는 문화 콘텐츠도 사실 포함된 거거든요. 어떤 식의 연구 방법을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선생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하고는 이제 2014년에도 같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예기치 않게 이제 함께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뭐 같이 답사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논문을 썼어야 될 분인데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포로 송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사자에 대한 그 실태 파악,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발생 경위와 승패의 원인에 대한 어떤 조사,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보상, 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송환 문제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한 10여 년쯤 됐는데 계속 이 문제가 저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계속 그런 겁니다. 그게 유선적인 권력이 보여주는 행태, 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잔인한 장면, 끔찍한 장면을 이제 외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자기들의 실패나 상처를 계속 은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묘한 만남 속에서 이 끔찍한 역사적인 사건이 지워졌는데 역사에서 그게 이제 뭐만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느냐? 김응하라고 하는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확대해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역사의 실상이 지워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다시 역사에 나타나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삼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세월호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나 아픔이 계속 저를 이제 불러주는 놓아주지 않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에서 보이는 권력의 어떤 부조리, 모순, 위선, 허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제가 자꾸 이 문제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도 무력하고 때로는 아주 악의적으로 역사를 이제 왜곡하거나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 사건이라면은 김영철 전 수준의 문학 작품이 한 10편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비극성을 알려주는 문학 작품은 김영철 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문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 문학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저에게 이제 숙제처럼 남아 있고.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 같은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잡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기에 기존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적으로 설명하거나 명령할 자신은 없고 계속 부족하고 아쉬운 대로 조금 더 사건의 실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보는 그런 과정,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